굳이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없고요. 고전을 뭐 굳이 읽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고전에 끌리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저는 삶에 한 번은 찾아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고전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뭐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버거워서, 그리고 수업용 공부만 하던 뭐 청소년들이, 뭐 취업 때문에 걱정하는 대학생들이 고전을 여유롭게 읽을 이런 마음의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없거든요. 물론 은퇴를 한다고 해서 다 고전을 읽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전 읽을 여유가 없겠죠. 고전이나 철학이나 예술은 기본적으로 좀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고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많이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그리스 때도 이렇게 노동을 노예들이 대신해 주니까 많은 이런 귀족이나 예술가들이 고전이나 어떤 철학이나 예술을 논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버겁거나 힘들 때,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뭔가 앞길이 막막하고 지금 시대가 너무 답답하고 스스로 삶이 너무 불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고전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다. 지금 현재 삶에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굳이 책을 읽지 않고서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띵가띵가 재밌게 살면 돼요. 하지만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출구가 없음을 느낄 때, 탈출구로서 책이나 고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게임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으로 도망치기도 하겠지만, 어떤 내향적인 인간들은요, 책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고전으로 도망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고전을 읽다 보면 지금 시대에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부일처제나 낭만적 연애나 결혼 같은 이런 개념들만 해도 이게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되게 한시적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전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현안이나 이슈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통찰이랄까? 오히려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상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여러 이슈들을. 너무 이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계속 휩쓸림 당하고 휘둘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옛날 책이나 고전을 읽는다면 복잡함으로부터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리감 같은 거를 확보해낼 수가 있어요. 나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사안들을 거리두고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비평적 거리두기의 힘이 고전에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전은 단순히 동아시아 고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옛날 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대해서 어떤 비평적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는 텍스트라면 다 고전이에요. 고전은 일종의 타자적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나에게 익숙한 이런 조직이나 공동체나 시대나 이 세계로부터 거리두고 나를 벗어나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메타적인 관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지금 시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전은 이 시대를 인식할 수 있는 틀이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시대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이런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연안박지원의 손자가 그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환재 박규수. 저희가 나누는 말과 연결되는 아주 멋진 시를 쓴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냉한 간시무 차가운 눈으로 지금 시대의 이슈, 급선무를 바라보고 직시하고, 허심독고서 텅 비운 마음으로 옛 책을 읽노라.
차가운 눈으로 지금 시대를 바라보라는 거는 낯설게 바라보라는 거고, 비평적 거리두기를 확보하는 거죠. 냉정하게. 하지만 옛 책을 읽을 때는 나를 좀 이렇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시대에 대한 이런 집착들을 좀 텅 비우고 옛 책을 허심한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 책을 읽을 때는 차갑게 읽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읽는 것도 아니고 허심하게 읽으라는 이 표현이 좋고, 하지만 지금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갑게 거리두라는 말이 좋더라고요. 냉정과 허심 사이에서 현재와 옛날을 읽으려는 태도가 이 박 교수에게 발견된다. 11세기 독일의 수도승이었던 성 빅토르 휴고라는 분이 한 말도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그 자신의 고향을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초보자이고, 모든 땅을 다 자신의 땅처럼 편안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강한 자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낯선 타향처럼 여기는 사람은 완전한 자이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이 시대에 대해서 뭔가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되게 불편하고, 이거는 제가 너무 부족하거나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꼬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빅토르 휴고에 따르면 온 세상을 낯선 타향처럼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는, 불편하기만 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를 낯선 타향처럼 바라볼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옛날 시대를 추앙하거나 칭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이나 제각각의 이유로 다 개판이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느끼는 힘이 바로 이 고전 읽기의 독법이고 빅토르 휴고의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예찬하거나 쉽게 경멸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가장 종교적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고전 또한 저희가 과몰입하고 있는 이슈들을 낯선 타향처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비평적 거리감의 확보,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을 뭔가 빨아들이고 어느 순간 만나게 하는 이런 힘이 바로 고전에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읽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읽게 되는 순간들,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인생에 딱 한 번쯤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